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 한 3만 대씩 팔 때는 무관세로 들어갔거든요. 예. 무관세로 DKD 형태로 이렇게. 근데 그 스킴이 끝났단 말이에요. 2014년도.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 스킴이 그런 거에다가 지금 걔들이 관세가 25%인데 WTO에 가입을 해서 금년 9월부터 2%씩 이렇게 쭉 내려가게 돼 있어요. 15년에 걸쳐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 녀석들이 지금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9월에 내린다고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하간에 뭐 지금 저기로 보면 이제 그런 거가 조금씩은 그냥 나쁜 사람하고 조금 지나지 않았냐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의견치. 러시아 시장을 이런 모습을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그래도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재고 가지고 내리면서 이제 방금 해보다 거의 이제 재고가 바닥났어요. 재고 가는 시장에서. 이제 딜러들을 그래도 이제 하여튼 그 시절이 좋아질 때까지 쭉 가야 되니까 일단 뭐 소량이지만 큰 물량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일단 딜러 필링을 해줘야 되니까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물량을 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그전에는 그 코란도하고 그 타이런이라고 있어요. 그거가 이제 주력 부분이 됐는데 이제 그동안에 티볼리사로 개발된 게 있고 그래서 좀 관세가 더 높아가지고 티볼리가 지금 싼 게 들어가면 그래도 가격은 좀 맞을 수가 있고 티볼리, 농쇼, 싼데 올려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오늘 먼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하면은 내일은 전부장하고 나서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 초 정도에서 이제 리테일을 다시 투몰리 지금 뭐 사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2년 동안에 러시아 한 대도 우리가 못 실현했잖아요. 최고 많이 실현할 때 거의 3만 5천 대까지 실현했단 말인데 근데 다행히 이제 국내에서 2013년 뭐 그때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량이 한 6만 한 5천 대 정도였었는데 작년에 이제 10만 대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구멍난 걸 사실 국내에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그 티볼리가 나가는 거 원래 유럽이 뭐 한 7, 8천 대 이렇게 이제 판매되는 거가 작년에 2만 2천 대까지 티볼리가 올라갔으니까 또 사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 러시아 이제 구멍 나고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그 2, 3년 새 환율이 원체 그 현지 통화들이 크게 절하가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수출 시장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다가 또 일본 아이들은 뭐 계속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뭐 막 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사명통화라고 사실은 완성차를 우리가 지금 완전히 완성차만 쓰는 업체 입장으로 봐서는 막 취하고 환경했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현대기아나 이런 데는 현지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성차 여기서 만들어갖고 가져가는 게 어렵더라도 현지에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면 그래도 그 환율 효과를 반감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전부를 두드려 맞지는 않잖아요. 현재 로컬 콘텐츠가 있으니까 로컬을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완성차도 해갖고 100% 걸고 불렀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해외 시장이 뭐 굉장히 지금 아주 어려웠고 다행히 세골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시장이 좀 recover를 해주고 유럽 시장이 좀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좀 내어왔는데 이제 뭐 내년 그만 있고 문제죠. 그래가 우리 뭐 국내 하는 거가 15만 뭐 하는 거고 5천 명 먹는 거 있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여기다가 좀 돌아가려면 여기가 가동률이 한 80% 정도 올라가야 돼. 지금 뭐 15만 5천 명 60%가 앞으로 이제 쌍용 같은 거 하는 거 사실 남아있는 게 좀 특히 요즘에 어려운 거가
환율 때문에. 이게 환율이 너무나 그냥, 이게 어떤 때는 막 굉장히 약세로 갔다가, 어떤 때는 막 여러 강으로 갔다. 이게 이 스윙폭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사실, 한대로까지 이렇게 수출에 의존하는 그런 회사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죠. 전체적으로 손익이나. 그런 부분이 좀 잘 공유됐으면 좋겠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티볼이 나가면서 이 영국도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지금 영국이 한 6,000대, 7,000대 되니까 전체 25,000대에 뭐 한 6, 7,000대라고 그러면 거의 20%가 넘잖아요. 20%, 4%는 보시니까 굉장히 큰데, 이게 지난번 6월 달에 브렉시트 이거 저기 하면서 환율이 뭐 1,700원이던가 지금 1,500원에서 왔다 갔다 하죠. 1,500원 밑으로 가야죠. 1,400원. 그냥 그대로 손익에 임팩트를 주는 거니까 그런 게 어려워요. 또 오늘 이제 연구가 애들 만나서 이거 끝나가 지금 연구 기자들하고 몇번 연락을 되는데, 그냥 말 가면 좀 낮이 잡히면 뭐 무슨 대결 갖고 나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거기다 물어봐야 되겠어요. 뭘 보고 그분 가면은 파운드가 그래도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느냐. 근데 저번에 숙제가 시장의 value 이제 올려야 되는데, 티볼리 같은 경우는 사실 유럽 전략형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유럽 시장에서 성공을 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하면서 유로 프라이스도 원래 1,700원 하던 게 그래도 한 1,300원에서 왔다 갔다 오는 거가 지금 1,24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50원이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10,000유로짜리다가는 50만 원, 10,000유로짜리 차다 그러면은 그대로 50만 원 영향을 받는 거야. 50만 원. 그러니까 크죠. 이 경제관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와이샤를 우리가 했는데, 저거가 공연에서 시작해서 역할을 해주려고 하는 거라 쌍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익도 내고, 다른 자가 이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은 티볼리가 지금 한 10만 대 규모로 해서, 연간 10만 대 규모로 해서, 금년도 아마 8만 5천 대 정도 될 거예요. 내년도는 아마 10만 대 된다고 보면, 일단 그거는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작은 차는 마진이 좀 바꾸거든요. 남는 게 센터땀을 가격이 싸다 보니까. 근데 이제 렉서는 저거는 상당히 이제 차도 좀 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마케팅해서 가격이나 이런 걸 제대로 받고 그러면 상당히 마진이 좀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완전히 적자를 내는 그런 모습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커다랗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저것도 이제 저게 지금 프레임5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저거하고 포란도 스포츠, 픽업 트럭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이 플랫폼을 좀 공용을 하게 돼 있어요. 플랫폼을 공용을 해서 그 두 개 플랫폼으로 해서 한 10만 대 정도 오프닝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계획대로 완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수익성을 높이고 하는데 굉장히 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양과 수익성 걸로 보았을 때 티볼리하고 그리고 Y3에 플랫폼, 원회사의 기술과 같이 컨텐츠 발전이 플랫폼 단위로 하면 이제 저 Y400 저 렉선으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건 렉선보다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그러면 별도 차명을 붙이시겠네? 네? 별도 차명을 붙이시겠어요? 이제 브랜드는 어떻게 할 건가 는 이제 그건 일단은 기밀이니까. 근데 이제 갈 때 가서 이제 저기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지금 또 병행 생산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낫잖아요. 하려면 저게 현재 있는 렉선보다는
보셨겠지만 그래 보시고 사실은 그뭐 세이프티나 이런 저기를 놓고 봐서 저기 우리가 이제 코리아 엔텍 5 스타 지금 이거에서 개발하고 있으니까 아마 매니아들 굉장히 좋을 거예요. 지금 기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저게 제대로 성공이 되면 사실 우리 25만 대 공장 돌리기 위해서는 양이 필요하니까 찌버리가 그때 시작을 했는데 요놈 갖고 해서 한 요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한 20만 대짜리가 이제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TV라든가 이걸로 해서 이제 에너드 보면 10만 대짜리 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기하면 일단 그 제품 그 포트폴리오상으로는 대략 한 30만 대 정도 규모가 들어갔을 30만 대가 어느 시점? 내년 말.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이제 내년에는 어렵고, 왜냐면, 지금 이제, 일단 저 Y400이 이제 내년도에 나오고, 그거 공용화하기로 되어 있는 지금, 그런 스포츠, 그거는 이제 또 시행되고 있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2019년, 20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봐요.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2019년, 20년 가면은 국내 시장, 유럽 시장, 미국 시장 할 것 없이 전부 에미션norm이 상당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국내도 2020년도부터는 그 세규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97이지? 97이요. 97g 뭐 5kg 해가지고. 빨리면 정말 페널티 물게 되고. 기준이 그게- 140g 정도 잡고 있잖아요. 기준이 140g. 네, 글쎄요. 그러니까, 아니,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걸 맞추라고 되어 그렇죠. 있는 거죠. 카페레이터.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파는 평균, 기업 평균은. 평균 냄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맞춰야 페널티를 안 무는 그 수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맞추려면 굉장히 어렵죠. 지금 현재 우리 가솔린이나 디젤 그 내연기관 가지고는 뭐, 어렵거든. 지금 그런 전기차가 하이브리드나 막 그런 저걸 하고, 빼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도 유로 6D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유로 6D로 가면, 그것도 지금 굉장히 그거 맞추려면 지금 투자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미국도 미국은 주로 가솔린 마켓이, 거기는 이제 거의 LEV3다 그래갖고 또 한 번 연비가, 이제 평균 연비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상품 전체적으로 구조를 갖고 가는지, 그거가 각 회사마다 지금 머리 싸움하고 있는 그런 데 그걸 맞추려다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내연기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몇 번 이제 금년안에는 하여튼 친환경 우리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상품 계획이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 금년안에는 하여튼 확정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기차 그러면 오늘 그러면 전기차로 좀 보도를 해놨는데 당장 우리나라만 보면 아무리 좋은 전기차를 개발해도 이게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차량 인프라. 근데 지금 보면 그거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누가 갖고 가느냐는 걸 민간한테만 그냥 맡겨놓으면 말이 좋아서 민간 주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주도에 가면 그 차징 스테이션에 가보면 컨센트가 3개씩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각 메이커마다 다르고 그런 거죠. 근데 전기차를 사서 운영하는 그 오너, 유서 입장으로 놓고 보면은 무슨 내가 이 차를 사서 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그런 뭐가 있어야 이게 수요가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판매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 안 살 거 아니에요. 안 사면 그 전기차나 개발해서 하려면 엄청난 지금 돈이 들어가기 전에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거 해놓고 안 팔리면 카페레이트를 맞출 수가 없어요. 카페레이트를 맞추기 위해서 그 차를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전기차나 이런 게 가장 정부 주도로 해갖고 열심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데가 미국, 중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은 테슬라다 뭐다 해갖고 국내적으로
드라이버를 정부에서 백합을 걸고 있죠. 중국도 뭐 시진핑 정부를 들어서가지고 전기차에 관한 뭐 우리가 세계 넘버원이 되겠다 그래 아주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그런 이니셔티브를 주고 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카피레이트를 맞추라고 해놓고 그거 하려면 현재 저희가 갖고는 안 되는 건데 아무리 이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돈을 갖다 부으면 차값이 올라가잖아요. 부자비를 뽑으려면 차값이 올라가면 안 팔릴거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걸 맞추는 방법이 실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게 뭐 규제를 만들어 놓고 글로벌 워밍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저기를 가는 건 좋은데 그거가 달성이 될 수 있겠고 이렇게 정말로 관민이 이렇게 합병이 돼서 뭘 좀 하지 않으면 또 앞으로 3, 4년 후에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좀 평가해서 더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실패 비용이 인정이 안 되는 국가잖아요. 아니, 특화가 아니라 그런 회사잖아요. 현대기아야 뭐 쌓아놓은 유보자금도 많고 돈을 많이 버니까 뭐 하나 했다가 좀 실패를 해도 그거 뭐 썬크 코스를 저기 안고 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마지노란 그런 상황에 있는 기업이 있다고 봐서는 지금 우리 치벌리 저거 개발하면서 뭐 2천만 400 드렸는데 성공했으니까 방송이죠. 내년 이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공 안 하면 큰일 나게 돼 있다 이거죠. 거기다가 또 무슨 전기차가 뭐 이런 거 어떤 환경 규제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뭔가 어떤 돈을 투입해 놓고 뭐 실패하게 되면 정말 기업이 주변에 사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결과도 뭐 영업이익이랄까 뭐 이런 거가 한 5% 정도 좀 많이 되는데 그러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이제 올해는 그렇게 전망하실 경우는 지금 상반기에 적자가 있고, 적자가 났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우리가 한 200억 정도 흑자를 냈는데, 지금 아다시피 이제 7, 8, 9가 이게 비수기잖아요. 휴가나 뭐 하고 7, 8, 9,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마감을 하는데, 3, 4분기가 조금 어렵지만, 이제 4, 4분기는 지금 저기로 보면 그게 가장 큰 문제 성숙이고 물량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여튼 뭐 얘기가 되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 얘기하고 환율이 전반기에 무슨 저 1160원 70원 가는 데가 지금 뭐 1100원 밑에서 가고 거기다가 6월 달에 브렉시트 맞아가지고 지금 1700원 하던 파운드화가 뭐 1000원이나 1700원 1500원까지 하여튼 이제 수익 얻은 거가 지금 뭐 1,400 정도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환율 요인이 있죠. 환율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추석 이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9월달 내려가지고 아마 몇 달에 이제 마감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좀 환율도 좀 될것 같은데 약간 몰름이나 이제 그런 거에 큰 적이만 없으면 내가 보기에는 금년에 국가를 내는 선으로 마감을 지금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저 차가 나오고 그래서 그게 판단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일단 우리가 상용을 잘 LIV2를 프레임 바디로 개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프레젠테이션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뭔가 좀 이렇게 디퍼런트하게 좀 가야 되거든요. 이게 스몰 원룸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알다시피 이게 이제 우리가 25만 대 공장 다 돌려봐야지 25만 대 정도. 근데 우리 뭐 중장기 계획상으로는 이 25만 대를 다 돌려갈 수 있는 이제 물량이 확보가 되면 그럼 이제 해외 시장에 그 로컬 프로덕션 같은 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 사실은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다 지금 관세 때문에 다 그 현지화로 가져는 안 된단 말이에요. 현지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또 잘 그 공장 활성화를 시키면
내가 보기에는 뭐 에나더 오히려 큰 시장들이기 때문에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뭐한 에나더 한 25만 대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해외 뭐 국내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한 50만 대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성 우리가 그런 그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지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려간 국내 해외에 가지고 한 50만 대 정도의 그런 규모가 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은 분명히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글로벌 톱5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뭐 최소한 한 600만 대, 700만 대 이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대기아가 한 900만 대 하고 top 레벨에 있는 도요타, 폭스바겐, GM이 3만 대 이상씩 하니까 그러면 그런 애들하고 50만 대짜리 하고 이렇게 다이다이로 붙어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소위 SUV 스페셜리스트로 해서 포일 드라이브 그 중에 사실 리얼 SUV라 그러면 엑시 프레임 타입 이런 그 샤시를 가지고 상당한 어떤 그 로바스틱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가서 지금 보면 러시아, 중국, 라틴 아메리카, 미들 이스트, 중동, 아프리카 이런 데는 굉장히 그런 시장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저편이나 이런 거좀 터프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도 들어가고는 그런 데서 충분히 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픽업 트럭이 있잖아요. 국내에서 이제 아무래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게 기본적인 그 플랫폼이 프레임 바디에다가 포일 드라이브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또 공용화해서 전체 플랫폼의 생산성을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그 프레임 타일에서 저기를 하나 갖고 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좀 유지해서 가는 거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티볼리 그 플랫폼 가지고 10만 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티볼리하고 코란도를 커머나이즈하는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티볼리하고 코란도는 FF 모노코크 프레임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거기서 한 20만 대가 나와요. 그 합치면은 그 다음에 이쪽에 FR의 프레임 타입으로 이렇게 하면 거기서 한 10만 대가 나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과정은 한 30만 대 정도 이 정도의 규모는 우리가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에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해외까지 해서 이제 그 에나더 예전에 20-30만 대 해외 생산도 이렇게 가져가고 그러면 지금 그 산타페나 그 소렌토 기대하고 있는 저희가 FF 모노코크 그 FF 모노코크란 말이에요. 그 뒷세가 맞죠? 그쪽에 이제 그 플랫폼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거를 지금 개발하는 걸 좀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아까 그 수납공차 얘기하실 때 올해 이제 결정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결정 내용으로 못 오셨다는 얘기죠. 그 수납공차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금년에 할 거예요.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고민이 뭐냐면 자, 뭐 요즘 보면 기본적인 조건이 주행거리 가면 300km는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최고 속도만 150km 나와야 된다. 그리고 뭐 테슬라는 500km까지 가는 뭐 이런 저기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는데 주행거리가 300km 가는 그런 그 전기차를 우리가 개발했다 치자가 아주 경쟁력 있는 그런데 300km 갖고는 뭐 부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저 입장에서 놓고 보면 현재 있는 내연 기반의 차를 갖다가 대체해 갖고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 놓고 보면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선결이 돼야 되겠다. 그런 그 요구사항이랄까? 그런 걸 좀 잘 좀 써주십사. 아니, 예를 들면 사실은 그거 시황경차를 하기 싫어도 하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유럽에서 2020년에 탄소를 맞춰야 되니까. 글쎄, 그러니까 한 대를 팔아야 중형 세대파는 혜택을 주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제 하기는 하실 건데 이제 EV로 갈 거냐 아니면 뭐 PHEV로 갈 거냐 뭐 어떤 전략을 갖고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어떤 거를 조금 비중점을 많이 주십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런 거 우리뿐만이 아니라 앞서간 다니고 이번에 BMW i3 뭐 새로 뭐 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나온 거가 소위 EV와 EVR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레인지 익스텐딩을 해서 EVR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그런 환경에 대한 불안정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순수하게 전기 모터로만 가는 거냐. 전기 모터 가지고 안 될 때는 그걸 자체 충전하는 조그마한 엔진을 하나 달아서 충전을 해갖고 더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겠다는 개념이 그 레인지 익스텐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제공되고 있는 거가 BMW i 시리즈고 10월에 볼트 그 두 개인데 그게 메커니즘이 복잡해. 비싸. 그러니까 그게 좀 잘 안 팔려요. 근데 우리는 그 어떤 쪽에서 좀 두 개를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초이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비클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사실은 이제 뭐 토요타 프리우스는 이제 그런 건데 좀 비싸잖아요. 비싸고 그게 어떤 그 앞으로 뭐 친환경차로 가는 솔루션은 아니다. 이게 큰 방향은 뭐 전기차냐 아니면 현대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속도로 가는 차, 그런 셀이냐 큰 방향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사실은 그걸 이제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실패기가 원칙이 없으면 그런 얘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 그러면은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LRV2 베이스로 포란도 스포츠 후속을 또 만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렉스터는 저 차가 나오면서 같이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포란도 스포츠도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병행 생산의 그 목적은 가격이나 이런 거 많이 차이가 나서 측면 하나고 그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제 어느 저기나 보면 신제품이 나올 때 일단은 병행 생산으로 가다가 이제 다운 봐가지고 드롭을 한다든가 이런 저기로 가기 때문에 그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포란도 스포츠도 일단은 우리 생산 개념으로는 병행으로 간다 이렇게 하고 그건 생산 기술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거는 병행으로 갈 수 있냐 뭐 아니면 끊고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냐. 근데 생산 기술상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LRV2 그 병행하는 직업만 나오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서 저가에 넣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가 시장이 나름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저 구성 모델 나오는 거는 되게 페이로드가 지금 400kg로 되는데 1톤급으로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우리 지금 저희가 좀 올라가는 편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우리 그 브랜드 방향을 말하자면 요즘은 누구나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프리미엄이라는 그런 얘기를 쓰니까 그거보다는 뭔가 좀 유니크하고 그다음에 특징 있는 그런 그 브랜드로 해갖고 이걸 좀 결정을 해서 또 BMW나 벤츠 같이 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력하는 거가 품질 지금 뭐 개선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품질을 우선 품질이 뒷받침 해줘야 되겠다. 뒷받침하고 두 번째는 하여튼 그 특징 있는 차 이걸 개발해서 브랜드력을 강화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엊그저께 우리가 그 LU 플러스하고 테크마인더라고 커넥티비티 그리고 관련 그 플랫폼 기술을 테크마인더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신 레벨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인도 버전을 우리가 여기다 갖다 쓸 수는 없지만 인도 버전을 개발해 줍니다. 그쪽 통신 사진에 맞고 거기하고 우리하고 3자가 앞으로 나오는 차에 커넥티비티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하자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차세대 비행을 20분이 얘기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런 커넥티비티 또 뭐 오토노머스 무슨 자율비행차 얘기도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번에 티볼리에 이번에 그 가을에 낸 거 2017년에다가 AVS를 적용했잖아요. 그게 오토매틱 이머전시 AEP가 뭐냐? 브레이크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다가 위급 상황이 있으면 자동으로 쓰는 그런 걸 이제 적용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가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는 차의 기초적인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지금 새로 나오는 차들에 적용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쌍둥이 나오는
앞으로의 차는 프레임 베이스 그러면 굉장히 올백해 보이는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요거 프레임도 바꾸면서 싹 새로 했다고 얘기 안 했나요? 러시아에서 했나요? 하여튼 프레임 이거 싹 지금 많이 새로 해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냥 뭐 옛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좀 오픈하고 다른 데 소위 어떻게 유행하는 디지털레이션 뭐 이런 거하고 잘해서 이렇게 인생이 그런 차로 이제 개발을 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사람 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전략. 그 새로 그 말씀하신 LIV2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에 이제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이거 판매 대수는 몇 대 정도로 예상하시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 시점은 뭐 이제 지금 그거 나가버리면 기존 차들이 안 팔리니까 하여튼 뭐 내년도에 지금 저랑 뭐 하여튼 적당한 시점에 그거는 저희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아니에요, 상반기? 상반기라고 하시던데요, 아까? 내년 초라고 나온 것 같은데 자료이? 1분기? 아니 2분기군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 우리 자료에 뭐 그렇게 나갔어? 내년도 상반기라고 아니, 차장님이 그랬는데요? 차장님이 그랬어요. 사장님이 예. 아니 저기 이거 이때까지 내년 상반기라고 대체로 다 많이 얘기해가지고. 하여튼 그거는 이제 우리 R&D 능력에 달리는 거 얼마나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하여튼 또 하나 보시고 뭐 있죠? 예상 판매는 목표 판매 대수. 예상 판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두 개 합쳐가지고 10만 대 플랫폼 베이스로 보면은 여기서 LIV2하고 전체적으로 겹치고 같아요. 근데 이거 자체로 놓고 보면은 한 5만 대 정도 연구 분량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대략 국내에서 하여튼 반반 뭐 대부분 하지 않아 국내 물량이 더 많죠. 유럽이나 해외는 어디가 제일 많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타켓 시장은 이제 이머징 같아요. 이런 얘기니까 지금 아직은 이제 여러 가지 저기들 하여튼 이제 여기들 이제 되고 있는데 하여튼 아마 요즘에 이란이 굉장히 뜹니다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1,500대 정도 했는데 금년도에 이미 지금 5,000대가 넘어왔어요. 네, 이란이. 지금 뭐 그러니까 이란이 완전히 잠겼다가 이제 열리니까 상당히 그 시장이 크고 있는데 저희가 펜트업 디맨드라고 그러잖아요. 국회 있던 수요가 폭발했다는 거. 그런데 그 파이낸스가 그래요. 파이낸스가. 네? 그 전부 아직 그 원화로 결제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말씀 중동과 아프리카에 상당히 시장 기회가 있다고 좀 보고 라틴 아메리카 이쪽도 시장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큰 거는 이제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인데 거기는 아까 인도로 정치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실은 지금 뭐 렉스톤이나 이런 거는 가솔린 엔진이 이렇게 경쟁력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그 가솔린 엔진이 옛날 그 2300cc 엔진 약간 벤츠의 그 OM 엔진이라고 옛날에 그걸 개조해가지고 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엄청 뜬다고 엔진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3.0 엔진 같은 건 엔진은 똑같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 2리터짜리 GDI 터보차지 엔진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가솔린. 그 엔진을 붙이면 호스파워를 200만원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는 센 엔진 있어야 되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중동, 아프리카, 그 다음에 뭐 중남미 이쪽에 중국 이런 데는 주로 그 전체 그 시장이 가솔린으로 형성돼 있거든요. 디젤보다는. 그래서 이제 요거에 경쟁력 있는 가솔린 엔진이 얹어지면 다른 데로 상당히 이제 앞으로 당장 내년은 아니더라도 이 라이프 사이클 시간 동안에 상당히 그 물량을 좀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시점을 크고 그거는 언제쯤? 그거 일단 내년 중 2.0 프로젝트가 하려고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힌드라라는 그 오토노머스 기술 외에
차종 간의 어떤 협력, 뭐 전기차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발 부담 말씀하셨는데 전기차 관련해서 뭐 협력하신다거나 뭐 이런 그 마인드라와의 협업 관계 좀. 그러니까 이제 마인드라하고도 아까 이제 커넥티드카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3자간에 저기를 했고 전기차 개발하는 것도 이제 기본적인 기술 소스, 소위 컨트롤 유닛 이거를 어떻게 개발해내냐는 건데 그거가 이제 기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인드라는 그 마인드라 레바라고 하는 전기차 회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아주 저소부정 그러니까 뭐 주행거리 한 110km 뭐 120km 뭐 이런 이게 저소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하려고 하는 거에는 안 맞지만 거기는 개발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쪽의 어떤 그 기술 소스를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겠니까 그런 거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군전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2단계를 그냥 나오지 않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기술이 지난번에 어느 업체를 한번 얘기했는데 해신문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좀 실험을 실어서 얘기를 좀 알아보고 하여튼 이게 전기차는 선진업체도 지금 사실 경쟁력이 없단 말이에요. 테슬라 500km 가는 무슨 저기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말만 그러지 지금 알 수 없잖아요. 네?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다니. 그래서 서로 간에 이 어떤 기술 협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뭐가 이제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마인드라 그쪽하고는 얘기하고 있고 다른 대업체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이제 뭐 자체적으로 가는 방안. 자체적으로 갈 때도 아까 얘기한 때는 전기차는 그 기본적으로 컨트롤 유닛가 중요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술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해서 다양하게 이제 검토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인도 시장도 앞으로 시장 포텐셜이 굉장히 많죠. 인구가 뭐 11억이 넘어가고 국민소득 수준이 낮아지는 거죠. 근데 현재는 국민소득이 원체 낮기 때문에 이 자동차 시장의 어떤 그 수준이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가 서로 박자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그 시월리 플랫폼을 공용화하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산타페크 모노코크의 플랫폼을 개발하는 걸 지금 저는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라고는 사실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상당히 있어요. 특히 아까 커넥티비티나 이런 거는 인도란 나라가 그게 가난하지만 인공위성을 쏘는 나라 아니에요? 아이디어. 아이디어. 그러니까 상당히 무역 기술이 있는 그런 나라가 저희가 안 돼 있고 인프라가 좀 안 빠지죠. 그렇지. 그런 걸 잘 활용하는 서로 간에 쓰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당장은 아니 당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박자가 안 맞는데 앞으로 뭐 몇 년 후에 나올 그런 세계 평가를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기술 공유 그다음에 공동 플랫폼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마다 모터쇼 때 빠지지 않고 드렸던 질문. 체험회는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체험회를 이대로 둘 거냐? 네? 이거 어떻게 좀.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그냥 가야죠. 그냥 가야죠. 버릴 거냐? 아니면. 처음에 브랜드를 캐리하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 브랜드는 캐리를 하려고 한다, 가지고 가려고 한다. 가지고 가는데 어떤 형태로 가져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 LIV2가 혹시 체험회? 어머나, 그거 아니야? 하여튼 뭐 아이디어는 뭐 그런 적이든지 할 수가 있고 왜냐면 알다시피 지금 뭐 국내 이 럭셔리 마켓 시장은 너무 지금 뭐 경쟁이 치열하고 옛날에 에코스 갖고 군대가 돈 벌었지만 지금 옛날 얘기란 말이고 잠깐 바짝 했다가 수입차가 이제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쪽 시장은 뭐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고 업계 전체적인 고민이라고 봐야 되고 사실은 그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갖게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하여튼 뭐 기술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면서 결국은 브랜드력이란 거는 브랜드 샵이란 거는 무슨
에쿠스나 뭐 제네시스가 어떤 그 차량 자체가 호박하고 약간 뭐 차이는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그 차이가 나도록 뭐 가격이 이렇게 뭐큰 대비 시야 되는 거니까 또 그래서 어떤 뭐 대수 그만큼 대비 시야 되는 건 사실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도 파워 차이인데 이걸 이제 생각하고 대표님 그 쌍용 이름 바꾸시는 거는 어떻게 좀 가닥을 잡히셨나요? 그건 뭐 몇 번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현재로 해서 이제 쌍용을 제기하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똑같은 얘기인데 타이밍을 우리가 가끔 보고 하여튼 이제 그런 점이 있다 이거지. 쌍용이라는 거가 무슨 비주얼이나 다른 뭐 이런 거 할 때 좀 어렵고 또 특히 이번에 뭐또 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약간 뭐 중국 포인트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미국을 좀 만들어갔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게 뭐 글로벌 브랜드는 저희는 미국 생활 벌써 우리가 가야 되죠. 그런 전략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상품의 내용과 그걸 이제 포장해서 어떤 브랜드를 갖고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거가 이제 같이 얽히는 이제 숙제다.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뭐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맨날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예, 지금 합작은 도저히 힘든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수출하면은 볼륨이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SUV는 굉장히 잘 팔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제 현지화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내지는데 결국 이제 현지화로 가려면 이제 합작하는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에 중국이 그 자재 브랜드 육성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조인트 벤처 사용을 잘 안 해줍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 FTA 사실은 그거 할 때 사람들이 지근거리고 그러기 때문에 FTA가 되면 사실 많은 이점이 있을 거를 이렇게 봤는데 이제 FTA에서 잠시만 빠져버렸고 그런 점에서 미국 시장을 어떤 식으로 갖고 가려면 결국은 현지화를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서 막말로 지금 현지 합작하긴 좀 힘들어도 되면은 막말로 이렇게 터지면 대박이잖아요. 지금 SUV 쌍용도 전문이니까. 예. 그 지금 거기 1년에 지금 저 SUV만 지금 600만 대가 팔리는데. 예. 요즘에 뭐 SUV는 1년에 뭐 한 20-30%씩만 늘어나니까 중국 특히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SUV가 전체적으로 봐서 대상인 것만 특히인데 이제 중국도 그렇게 좀 만만하게 아닌 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오버캡 파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 메이커들이 돈을 많이 못 내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현저로 가면 물론 시장은 있지만 어떻게 하면은 돈을 남기면서 항상 그냥 소장을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 차종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새로 그 컨셉트카 하시는 거. 저는 LIV2 저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안전 세임 타입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코리안 앵켓 기준하면 5를 좀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아마 가는 덕분이겠죠. 그 다음에 그 스페이스 2열 이거 굉장히 좋아요. 스페이스한테만 잠깐 또 오픈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스페이스 어웨이를 좋고 첫 크게 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AVM 이것도 우리가 2.2인치 있잖아요. 하여튼 그 커넥티비티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접목해야 돼요. 그리고 저기를 다양하게 모여서 컨텐츠 그러면 사실상 양산되면 경쟁 모델이 없나요? 마땅한 국산 그러니까 양산되면 아니 국내에서는 사실은 없나요? 국내에서는 뭐 굳이 비교자는 뭐 모하비 정도라고 봐야 될 같은 프레임 타입이 그런데 나무에서 차니까 이제 뭐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건 하여튼 최근에 나온 차니까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모던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기는 이제 3000cc 엔진인데 이건 2200cc하고 가서 2.5 하니까 아, 엔진 2.2예요? 2.2. 아, 그래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좀 여러 가지로 2.2라는 점. 아니, 아까 말씀을 그 비밀이라고, 엔진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엔진 비밀이라고 그러죠. 아직 오픈 안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엔진 뭐라고 한 거 지금 프레스 인포메이션 안 나갔어? 안 나갔나? 예, 거기까지.